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우리 며느리님이 조금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. 아, 그러실 수도 있었겠다. 근데 이렇게 그러실 수 있는 건 어머니의 마음인 거고, 우리 그렇다고 며느리가 승승장구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. 그쵸? 그렇다고 해서 안 좋게 살 수도 없는 거고,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결혼해가지고 딱 며느리가 되면 넌 며느리니까. 진심인지 아닌지 너무 궁금해요. 어머니의 괜찮다는 괜찮다가 아니죠. 제 딸 이렇게 써놨거든요. 이건 뭘까요? 짝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싸우고 살아갈까요? 또 사랑을 어떻게 할까요? 남편이 그 다음날 아침에 쌀 다 씻어놓고 급격하게 그 부부관계가 좋아졌어요. 안녕하세요. 부부상담사 정다원입니다. 자, 오늘은요, 부부 상담 사례, 좋아진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조금만 알고 있어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. 자, 제가 이번에 얘기해 줄 사례는요, 결혼한 지 10년 차 된 며느리의 이야기인데요. 이 며느리는 엄마가 없었어요. 친정 엄마가 안 계셔가지고 되게 안타깝죠. 친정 엄마가 안 계시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되게 좋은 분을 만나서 시어머니가 정말 친정 엄마처럼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히려 자진해서 같이 살자 해가지고 합가를 해가지고 결혼을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처음엔 정말 잘 지냈대요. 진짜 어머니께서 다른 누구보다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잘 지냈는데, 결혼 한 5년부터 조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해요. 어느 날부터 어머니의 그 행동과 태도 그리고 말투들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졌는데, 결혼 10년 차가 되었을 때는 그게 달했던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. 이렇게 이 집에서 나만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다. 내가 정말 이 집에서 사라지는 게 맞을까?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.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또 뭐였냐면, 일주일 내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친구였는데, 토요일 하루 쉬잖아요. 토요일, 일요일 날 쉬려고 이제 좀 늦잠 잘 수 있잖아요, 일요일 날. 그럼 누워있으면 이 시어머니께서 밖에서 막 뭔가 화가 난 것처럼 문을 쿵쿵거리면서 다닌다던가, 막 이렇게 소리를 막 많이 내면서 이렇게 며느리가 안 일어나는 걸 화내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된 거죠.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. 일요일 날 되면 이제 먹지도 않은 막 김치를 너무 많이 담아서 마늘을 막 엄청 까놓으라고 한다던가, 이렇게 팥쥐 같은 느낌으로 콩쥐 팥쥐의 콩쥐가 된 느낌으로 팥쥐가 아니구나, 콩쥐구나. 콩쥐 같은 느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너무 쌓아지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고 마음이 아팠어요. 그리고 어느 날 살고 싶지 않은 마음까지 들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저한테 이제 상담을 왔는데,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니 이 친구는 정말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었던 마음이 굉장히 많았던 친구였기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되게 의지를 많이 했던 것 같고, 또 우리 시어머니는 어떤 상황이었냐면, 우리 아들과 이 며느리가 처음에는 같이 직장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. 근데 어느 날부터 아들은 회사를 그만두고 자영업을 하게 됐고, 이 며느리는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약간 승승장구하면서 뭔가 직급이 되게 올라갔어요. 근데 아들은 자영업이 그렇게 잘 되지 않았어. 그래서 아들은 뭔가 이렇게 계속 바닥으로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, 며느리는 계속 상승하는 것 같아. 그러니 이 며느리는 더 어머니한테 잘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속상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내 아들을 무시할까봐 며느리에게 좀 더 강한 언어를 사용하고 강한 말투를 사용했던 부분들이 있어요. 그리고 뭔가 아들을 뭔가 부려먹는 듯한 느낌이 들 때마다 화가 난다던가, 며느리한테 더 좀 뭔가 이렇게 강하게 어필했던 그런 분들이 있죠. 그럼 이 어머니는 아들을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 싫었고, 1차적으로는. 두 번째는 이 자신을 뭔가 무시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더 강한 언어를 사용하거나 며느리를 좀 더 이렇게 억압했던 것 같고, 거기다가 우리 며느리만 좀 더 승승장구하는 느낌이
뭔가 속상하셨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.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우리 며느리님이 조금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. 아, 그러실 수도 있었겠다. 근데 이렇게 그러실 수 있는 건 어머니의 마음인 거고, 우리 그렇다고 며느리가 승승장구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. 그쵸? 그렇다고 해서 안 좋게 살 수도 없는 거고,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이 어머니가 자신이 무시받지 않는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행동해주는 게 좋겠다. 근데 이 집에 이제 아이들이 둘이 있었는데 제가 뭐부터 시켰냐면, 우리 며느리가 하기에는 좀 불편하니까 아침과 저녁에 어머니에게 아이들을 통해 가지고 그 문안 인사를 시켰어요.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실 거 아니에요, 어머니가. 그러면은 애들이 일어나면 가갖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하고, 또 그 주무실 때도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인사시키는 것부터 시작을 하라 했어요. 왜? 이런 어머니들의 성향은 예의 범주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. 물론 지금 며느리한테 하는 것은 예의가 없어 보일 수 있겠지만, 그래도 이제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이 잘난 며느리보다는 잘난 아들 위에 며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주고, 그리고 또 예를 들자면 아침에 먼저 토요일 날 아침에는 좀 늦잠을 잘 수 있잖아요. 그러면은 그 전날 저녁에는 어머니 오늘 저녁은 제가 준비할게요. 그러니까 실은 이 며느리가 한 번도 음식을 준비하지 않은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시간이 될 때마다 음식을 준비했다고 해요. 그러면 당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 오늘은 제가 할 테니 쉬세요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라고 했어요. 그러니까 어머니 쉬세요, 어머니를 존중해주는 느낌이 들고, 그렇게 이 한두 가지씩 조금씩 바꾸다 보니까 어머니가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한 거예요. 그러니 어느 날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 다시 약간 비슷해진 느낌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. 물론 이때 이 아내의 마음도 중요해요. 이 며느리는 그동안 상처받은 마음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뭔가 속상하고 슬픈 마음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. 그 마음에 대한 것은 심리치료를 통해서 위로를 해줬고요. 그리고 이 어머니에 대한 것은 왜 그랬을까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방법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. 그리고 편안하고 안정한 가정을 만들었답니다. 자, 우리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까 어떻게 왜 이러지 이런 생각만 할 수 있어요. 근데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찾는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고 또 조금씩 크게 발전할 수 있어요. 자, 부부 관계는, 그리고 또 시월드 관계는 큰 문제 하나가 생기면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할 수 있어요. 그런데 부부 관계는 작은 문제 하나하나가 쌓여서 힘들어질 수 있고요. 관계가 어긋나는 경우가 많죠. 그러면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조금씩 회복하는 관계를 만들면 크게 또 변화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